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2월 첫 거래일부터 시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 오히려 더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은 이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볼게요.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습니다.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지난주 딥시크에 이어서 오늘 오픈 AI와 카카오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AI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장중 급등하는 종목도 많았는데요. 특히 여러 종목이 변동성을 보였는데 GRT와 플리토는 급등세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오늘 9%대 강세 보여준 카카오는 검색 상위에 올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기에 대왕고래 관련주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 살펴봤고 오늘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네. 외면받았던 게 이제 건설 섹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현대건설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주가가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거는 삼성 E&A라는 종목입니다. 과거부터 주식을 해오시던 분들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명으로 더 익숙하실 거예요. 2년 전인가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E&A로 이제 사명 변경이 된 기업이고, 우리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때부터 아시는 분들은 플랜트 쪽에서부터 계속 이제 좀 눈여겨 보셨을 거고, 이제 기계 쪽에서도 좀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랜트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이 확대되면서 같이 좀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정책이 확대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중동발 수혜라든지 전 세계적인 인프라 정책들 수주를 좀 끌어올 수 있을 만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47조 원, 한 2조 4,700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 UAE 메탄올 플랜트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 자체도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시총이나 그간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 것 대비해서도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간 영업이익 목표치 8천억 원을 이미 작년 기준 초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4분기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추가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내년 추이까지 볼 때도 상당히 이 수주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수주를 따낼 걸로 기대되는 정책들이 많아서 지금보다도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걸로 보고 있어요. 작년이나 재작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거 삼성 엔지니어링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주가를 좀 턴어라운드 할 만한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듈화라든지 자동화를 진행하면서 수익성 중심으로 좀 기업이 어려울 때 원가 절감을 좀 해주는 원가 관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지속 가능 항공유가 정말 말이 많습니다. 항공업계에서도 이게 네. 비용 관련해서도 말이 많은데 지금 이 시장에도 첫 진출을 진행을 한 상황이라 어찌됐건 결국 나중에는 지속 가능 항공유를 쓰는 게 비중이 늘어날 거를 기대해 본다면 사업도 이제 준수하게 진출을 잘 했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3년간 이제 지배지분 순이익 기준으로 15에서 20% 정도 주주환원 정책도 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주환원이라는 것도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돼야 주주환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업이 잘 안 되면 주주환원 얘기를 또 꺼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닌 제가 이제 엔지니어링 익숙해서 E&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잠시 이제 적자를 보긴 했지만 충분히 이제 좀 전환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됩니다. 죄송합니다. 적자가 아니었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내년까지도 잠시 축소됐었던 이제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금 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인 수주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프라 정책이 얼마나 활발해지는지에 따라서 기대감도 훨씬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수주 기준의 이 컨센서스 말고 추가적으로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창래 대표님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 E&A 살펴봤습니다. 이 지난해 봄에 사명이 바뀌었고 여름부터 하반기 내내 좀 주가가 고전을 했는데요. 이 수주와 시장 환경 기대감을 등에 업고 우상향 전망 체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저희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로봇주 투자할 때 숫자 보지 말라고, 실적 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럼 한번 실적을 볼까요? 올해 기준,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176억에 26억 적자입니다. 근데 주가는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죠. 일단 2월 17일 삼성전자가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급 대금일입니다. 그것 한번 지급 대금하게 되면 또 주가 한번 오르긴 하겠죠.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냐? 물론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최대 주주가 되게 되면서 삼성에 있는 계열사들의 제조업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간다. 아까 173억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매출. 보통 우리가 협동 로봇이 들어가는 게 이제 단가가 보통 4천만에서 5천만입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략 한 1.5억에서 2억입니다. 계열사 감안해서 1억이라고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면 대략 한 1,000대만 팔아도 1,000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매출의 5배 성장이 일단 가능합니다. 그거는 1,000대라는 건 굉장히 작게 얘기한 거죠.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내년부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10조 달러 이상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지금의 성장이 물론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굳이 이 가게에서 왜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적을 기반으로 얼마만큼 이 시장에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비상장 회사 2개입니다. 그러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어차피 미국 기업이고 향후에 IPO를 올해는 안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추후는 일단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휴머노이드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물론 이제 휴머노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액추에이터 감속기가 한 70% 이상 매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SPG도 있을 거고 로보틱스도 있겠죠.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결국 삼성전자 계열사만의 이제 제조 기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도 크겠지만은 물론 삼성전자는 이걸 가정용 서비스 로봇에 투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이제 큰 공을 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2월 17일 그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 상반기 내에 일단 시양산 테스트가 양산이 될 겁니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거에 따라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아마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봤습니다. 앞서도 강조해 주셨고 오늘도 숫자보다는 앞으로 써내려갈 이 시나리오에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앞으로의 굵직한 일정들도 짚어드렸으니까 계속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대응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삼성 E&A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계속해서 엄습해 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프라 정책이 확대될 걸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플랜트, 삼성 E&A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프라 정책 확대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화진 과장님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마디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로봇 산업에서 어떠한 스토리를 갖다 붙여도 아마 모든 게 다 엮여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종목별 차별화 좀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대장주는 최근에 로보틱스도 있겠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성장 이런 스토리가 그나마 좀 현실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 이야기에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도 들리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밋빛 전망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이창대 대표님 두 번째 종목은 저희 어떤 거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엔터 업계에서 가장 이제 네. 대표 종목으로 불리는 디어유를 준비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하이브라든지 JYP라든지 YG 이런 그룹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디어유가 정말 알짜 기업 중에 하나라서 이 기업은 우리가 엔터 사업을 본다라고 했을 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엔터 이슈가 있었어요. 팬덤 플랫폼 경쟁이 이제 심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존재하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경쟁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올해 중국 텐센트 뮤직이랑 중국 버블 비즈니스를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1분기 내지 2분기 안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중국의 한알령이 지금 마무리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아요.
근데 분위기 봐서는 이제 한알령 해제가 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한알령 해제가 됐을 때 중국 엔터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또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중국 텐센트 뮤직이랑 협업을 하면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비즈니스가 깔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한알령 해제가 되고 그 다음 수순으로서 수익을 쭉 한번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최근에 이제 DOU 같은 경우에는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게 되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최근에 많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샀고 기관은 이전부터도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DOU라는 기업이 어떤 매력도가 있는가를 또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 부채 비율이 10%도 안 되는 10%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요. 거의 뭐 부채 없는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올해랑 내년으로 가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44%, 46% 구간으로 갈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순이익률은 40%까지도 성장이 전망되고 있거든요. 마진율이 거의 뭐 50%를 내다보는 상황이니 이런 엄청난 고마진율, 심지어 마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조라는 점. 외형 확장과 이제 질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절대적인 이 마진율 자체도 높다 보니 프리미엄을 저는 훨씬 더 많이 부여해 줄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엔터 업계에 있어서 최종적인 그 엔터사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DOU 같은 기업들은 엔터 기업들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진율이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또 최근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DOU 역시도 그 테마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두 번째 종목으로는 DOU 살펴봤는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기관의 수급 릴레이, 그리고 항상 강조해 주시는 고마진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저희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한국석유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한국석유는 대한고래 프로젝트 테마주는 아닙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한국석유공사가 이제 주관사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물론 이제 예전에 초전도체를 할 때도 물론 신성 델타테크나 뭐 파워로직스는 뭐 지분율이 있겠지만은 뭐 서남이나 사실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옛날에 뭐 초전도체 관련 연구를 했다 뭐 이슈만으로 주가가 올랐죠. 실제 연관성은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한국석유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한국석유는 저는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접근을 조금 하지 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가스공사랑 같이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음봉을 그리면서 빠지는 게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물론 우리가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 주가가 빠진 이슈가 뭐였냐면은 이제 국회 이제 그 예산 삭감이죠. 그게 이슈가 주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추 1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1,000억 정도에 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이게 정부가 50% 그리고 한국석유공사가 50% 이제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00억은 한국석유공사, 나머지 500억은 이제 정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8억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좀 자금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웨스트 카펠라우가 노르웨이에서 이제 부산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시추 1차가 끝났고 이제 부산항에 들어왔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추후에 뭐 자금은 시행은 되긴 하겠지만은 이제 이게 마감이 되고 이제 자료가 정리가 되고 대략 5월이나 6월쯤에 이제 중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때까지는 아마 대한고래 관련된 이슈가 크게 영속성을 보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자금력입니다. 물론 이제 시추 1차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은 시추 2차부터는 거의 5개 광구에 대해서 이제 시추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 개당 1,000억입니다. 그럼 대략 한 5천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데 과연 이때부터 이제 엑스모빌이나 이제 아람코와 같은 메이저 오일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얘기하지 뭐 우리가 뭐 시장에서 나오는 뭐 경제적 가치가 뭐 100조 원에 뭐 2,000조 원에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가서 하는 문제고 실제적으로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여부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가이아나나 이제 수리남 쪽에 실제로 그 사례를 이제 봤을 때 이제 현실성을 이제 본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월 달에 일단은 한국석유공사가 이제 결국에는
결국에는 회사채 발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략 한 5,900 정도 이제 신규 이제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물론 이제 모집이 돼야 5,900억 자금이 되겠죠. 물론 경상북도도 5천억 규모로 인해서 향후에 에너지 투자 펀드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금을 향후에 다 유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또 한번 이제 반응을 보이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오늘 이제 웨스트 카펠라가 이제 부산에 도착을 했고, 이제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중간중간 얘기는 들릴 수는 있겠죠. 실제로 여기에 석유가 있는 건 맞다라는 이슈가 하나둘씩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저는 분위기는 좀 달라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한국 석유 뭐 오를 수는 있겠죠. 오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테마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도 저도 뭐 그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이에 대한 이제 주관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석유를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이거를 점거하는 게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로 이제 유통하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구조로 가는 거지. 물론 화성밸브나 이것도 관간 회사들도 물론 수혜는 맞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회사들은 적어도 이게 상업화되는 2035년쯤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주가적인 상승은 뭐 오케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의 실제적인 대장주에서 열가가 직접적인 영향은 한국가스공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운동을 그렸다는 거는 뭐 막이 상여 나온 거 물론 좋죠. 결국에는 실제로 일단은 가정하에 나온다면 여기서 밸류 가치가 한번 릴레이팅이 되는 거지, 결국 막이 상여가 주가가 연속성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조금 시장에 대해서 섣부르게 다가가지 말자. 결국에는 5월달, 6월달에 1차 시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찐에 대한 이제 대한 고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되고 메이저 오일사가 들어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이화진 과장님이 우선 한국 석유를 통해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한국 석유 오늘의 주목 종목 아닙니다. 테마 관련성을 보려면 오히려 한국가스공사를 봐야 하고, 이 프로젝트의 1차 시추에서 내놓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향후 자금 조달력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종목도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과장님, 한국 석유 대왕고래 관련주로 해주시죠. 대왕고래 관련주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결국 해봐야 뭐 3개월, 4개월 좀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정말 분위기가 이제 뒤바뀌어지고, 물론 최근에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예산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시기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석유에 대한 가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 우리나라는 새로운 이제 자원 국가로서에 대한 발돋움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 긍정적인 내용들이 꼭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저희 디어유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그 관세 이슈로 상당히 이제 국내장이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 관세를 회피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업종으로 엔터 업종이 꼽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대한 이제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높은 마진율의 디어유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슈의 충격을 피해갈 수 있는, 그리고 높은 마진율 디어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세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세 번째 종목은 AI 소프트웨어 부대장 정도로 꼽히는 카카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AI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1등을 네이버로 꼽고 있고, 이제 플랫폼으로 보면은 2등은 카카오라고 보는데, AI 소프트웨어라는 좀 더 광범위한 카테고리로 보면 전 2등은 크래프톤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게임 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수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라는 게 결국에는 게임 산업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엔비디아가 과거에 지금이야 뭐 AI다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부각받지만, 예전에는 고사양 게임 돌린다고 그래픽카드 상당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PC방에서도 뭐 몇 사양 이상 해야 뭐 배틀그라운드 돌아간다, 이런 얘기 많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슈가 좋은 게 나와가지고 솔직히 네이버보다 훨씬 더 상승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네이버를 보시게 되면 이게 대장주랑 다른 점이, 네이버는 애초에 떨어질 때도 잘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방 지지를 잘해주고 올라갈 때도 전고점까지 조금만 올라도 순식간에 갱신을 해버려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 한번 올랐다 빠질 때 쭉 빠져버리니까, 올라갈 때도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전고점까지 가려면은 부지런히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이야 카카오가 더 많이 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길게 보면 아마 네이버가 훨씬 많이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4일, 바로 내일이죠. 이번에 샘 올트먼, 오픈 AI랑
AI 협업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근데 또 이게 이벤트가 이벤트이니만큼 대장주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픈 AI와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좀 자세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딥시크 쇼크가 우리 설 연휴에 있었는데 저는 이 딥시크 쇼크로 인한 하락은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이 부추겨지면서 업황이 굉장히 활발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업황이 성장할 만한 모멘텀이나 트리거를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AI에 있어서 하드웨어 쪽으로만 많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한번 순환을 돌려줬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딥시크 쇼크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저는 오히려 바라보고 있다. AI 분야에 있어서 말씀드리면서 당분간은 하지만 하드웨어 쪽에서 수급이 아마 소프트웨어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카카오 역시 수혜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의 이 매출과 마진율 역시도 당연하게도 좀 우상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형 확장과 질적 성장 모두 기대가 되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제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지난 직전 우리가 설 연휴 이후에 그리고 오늘까지 지수가 급락할 때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담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 주봉상 120선 돌파를 아직 못했어요. 제가 항상 이제 차트 분석을 해드릴 때 주봉상 120선 매물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위에 이제 위치해 있는 이 회색선이 120선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돌파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만약에 카카오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최소한 이 주봉상 120선 위로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 주봉상 120선이면 거의 뭐 5만 원 선인가요, 지금? 네네,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카카오가 정말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우선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더 오래 잘 갈 가능성도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오픈 AI와 함께 내놓는 내용들이 좀 반격의 요소가 될 수 있을지 저희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 바로 가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저도 카카오입니다. 뭐 실적, 뭐 특히 카카오는 사실 자회사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카오 네. 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죠. 이번 주 실적 발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3분기 때 이제 카카오뱅크가 좀 실적이 어느 정도 그나마 이제 컨센보다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까지 좀 이슈가 있죠. NC소프트와 이제 오딘 관련된 이런 표절 관련 이슈들이 아직 소송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카카오는 일단은 뭐 오늘 이제 반등했던 거 그렇죠. 셀드 알트만이죠. 지금 이제 딥시크가 지금 아이폰과 같이 이제 아론 모델 적용 모델을 지금 하나둘씩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중국용이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뭐 그만큼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그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샘 알트만이 움직였냐? 결국 이 시장이 딥시크가 움직였고 오픈 AI가 움직였을 때 결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AI 어플리케이션 적용의 확대입니다. 우리가 B2C가 있고 이제 B2B가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작년 10월에 카카오데이였나요?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 얘기를 해왔던 거는 물론 재작년부터 우리는 이제 AI 쪽에 대한 상품을 출시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2년이나 지연됐습니다. 그거를 샘 알트만은 알고는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오픈 AI 챗 GPT에 대해서 너네 카나나 올해 상반기 출시할 거지. 근데 너네 기술력이 부족한 거 알아. 우리랑 같이 협력을 시켜서 우리 챗 GPT 같이 종용 모델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쪽 시장에서 나아가. 결국에는 이 AI에 대한 흐름이 뭘 보시게 되냐면 알파벳에 대한 실적을 알게 될 수가 있고 메타의 실적을 보시면 항상 광고 수익이 재작년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런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AI를 적용하게 됐을 때 그 광고 수익 효과가 생각보다 크게 올라왔다는 모습을 지난주에 메타의 실적을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 카카오에 대한 상승이 물론 아직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오픈 AI와 본격적인 협력을 토대로 향후에 광고 수익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충분히 좀 바닥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회사에 대한 부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걸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카카오에 대한 성장 동력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은 사실 작년 10월달에 카나나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 관심 정말 없었습니다. 정말 기술력 없다.
실제로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이퍼클럽 X 생각보다 시장에 대해서 그런 반응률이나 이런 응답률이 굉장히 좀 낮은 측면에 좀 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이버, 카카오 사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빅테크 업체와 같이 협력을 맺고 누가 치고 나가는 거는 한순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샘 알트만의 등이 없고 본격적인 광고 수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뒤바뀔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과도 카카오 살펴봤고요. 앞으로 저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이 자회사의 실적 성적표 그리고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카카오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창대 대표님. 대장주는 네이버. 하지만 카카오가 반격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좀 되겠습니다. 네이버도 또 한 번 강조해 주셨네요. 이화진 과장님 카카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흐름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내일 발표해서 이제 전략적인 제휴가 어떤 방식에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은 뒤바뀌고 카카오는 이거를 토대로 어떠한 서비스를 더 자회사와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뭐 카카오뱅크든 카카오페이겠죠. 거기에 따른 이제 시너지가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에 뭐 애널리스트에 대한 리포트도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는 좀 앞으로 쏟아지는 소식들을 잘 확인해 봐야겠고요. 내일도 베스트 30에 있지 않을까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